어제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합동연설회 장면입니다. 이동통신, 로켓과 위성을 만들어낸 대덕 연구단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마이크를 잡자 반대자들이 배신자를 외치고 갑자기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진정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정치가 보일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정치는 이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의자까지 집어들고 내리치려는 듯한 장면도 카메라에 포착이 됐고 연설 중이던 한동훈 후보가 앞서 말한 것처럼 진정해달라고 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폭력의 사태는 연설회장 바깥으로 이어졌습니다. 주먹을 날리고 바닥에 눕혀서 놓고 계속 팹니다. 옆 사람은 편하게 때리라는 듯 웃옷을 벗겨주고 그렇게 폭행은 이어졌습니다. 다들 보고 있을 뿐 말리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후보들은 서로를 탓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상황을 보면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저는 그 당시 제가 연설하는 과정에서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계획하고 와서 난동을 피운 그런 거더라고요. 이제 또 한 후보 측을 지지하는 유튜버가 예. 이제 원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보이는 사람들을 또 폭행하는 네, 폭행을 이런 했다고. 그건 아예 영상이 있죠. 하다하다 이제 폭력까지 등장한 전당대회 당 선관위는 엄중 경고했습니다. 네,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영현 조국혁신당 법률특보,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막말 고성에 이어서 폭력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논란이 된 장면 자세하게 준비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대전 충청의 당원 동지 여러분, 한동훈입니다. 저에게 배신자라고 외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분의 의견을 묵살하지 말아 주십시오. 다른 분에게 폭행을 하진 말아 주십시오. 네, 김재현 의원님, 어제 저 상황 직전까지 현장에 계셨잖아요. 계속 상황이 저렇게 좀 과격한 상황이었습니까? 사실은 그 전 그러니까 대구 합동연설회에서도 조금 과격한 장면이 있었고요. 그러나 뭐 폭력이 난무하는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그러나 이제 그 천안 합동연설회에서는 좀 더 이게 이제 정도가 심해진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최고위원 후보로서 연설을 하는데 연설을 방해하는 정도의 그런 이제 그 각자 그 함성 같은 것이 네. 이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정상적인 그 전당대회의 모습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에 입당해서 지금 정치활동을 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요. 그동안에 수많은 전당대회 또 대통령 후보 경선 또 당내 경선 많이 치르고 제가 또 선수로 참전도 해보고 이랬는데 이런 황당한 그리고 참담한 일은 진짜 처음 겪는 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현장에서 그 과격한 그런 모습은 사실 그 전부터 당사자 간의 격한 그 어떤 응원 내지는 또는 그 연설 방해 이런 것이 계속 점점 커지는 단계에서 마치 유럽 축구 경기 대회에 보면 등장하는 훌리건처럼 예. 이게 지금 아주 나쁜 그런 전례를 만들었다고 보고요. 이건 제가 그 보기에는 우리 정당사에서 용팔이 사건 이후에 처음 등장하는 폭력 행위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용팔이 사건 이후에 민주화 이후에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그 어느 정당에서도 이런 일이 없지 않았나요? 아니 근데 약간 있었던 적은 있죠. 그 전에 제 그렇습니까? 기억에 보면 통합진보당 때 아마 그 약간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 그때 머리끄댕이를 이렇게 잡아당긴 사진이 나왔던 적이 있고요. 그때도 예. 충돌이 좀 있었고 민주당에서도 한참 그때 아마 분당되기 전에 열린 우리당으로 분당되기 전에 그 좀 폭력적인 장면이 연출된 적은 있었습니다만 그 이른바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당이나 그 전신 정당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당대 그 당대표 후보 간에 치열하게 정말 누가 1위가 되느냐를 놓고 치열하게 싸웠던 전당대회가 제 기억으로는 2014년도에 있었던 전당대회에서 당시 김무성, 서청원 당대표 후보 간에 치열한 대결이 있었고요. 그 몇 년 전에 홍준표, 서상수 후보 간에 누가 1위를 하느냐 격차가 얼마 안 나는 듯한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후보 간의 싸움은 치열했지만 저런 지지자 간의 폭력 사태는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예. 이번에는 조금 의외인 것이 여론조사에 나오는 결과를 보면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더군다나 대부분 많은 여론조사에서 원희룡 후보는 지금 2등도 아닌 등수로 나오는 여론조사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자 간에 저렇게 심하게 충돌하는 건 이번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김정 의원님. 네. 이게 이제 후보들은 서로 내 탓, 그러니까 남의 탓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보기엔 다 똑같은 사람들처럼 느껴지는데요. 미국엔 총알이 날아다니고 대한민국 집권당 전당대회에는 의자가 날아다니는 충격적이고 참 부끄러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 장소가 천안에 있는 유관순 체육관이었는데 참 나라 위에 목숨 바친 이 유관순 열사가 집권당의 이런 행태를 보면서 통탄할 일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부터 토론회 지금 2번에 걸친 토론회가 있었는데 후보들 간에 굉장히 과열됐었잖아요. 특히 한동훈 원희룡 후보 간에 굉장히 과열 양상이고 서로 비방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서 거의 전초전처럼 느껴졌는데 급기야는 현장 합동 유세장에서 저런 이제 물리적 폭력 사태가 실제로 발생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당 선관위에서 출입 금지 조치, 그러니까 유튜버들도 있었던 것 같고 막 얽혀 있어서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에서는. 근데 출입 금지 조치만으로 이게 해결이 다 될 것인가의 문제도 있고요. 저 정도 폭력 사태면은 좀 뭔가 법적인 조치라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네. 사실 오늘 밤에 또 3차 토론회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마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 그 양상이 서로 조금 자제하지 않으면 더 에스컬레이트 돼서 심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요. 총선 참패 이후에 좀 안정적인 지도부를 만들어 보겠다고 여는 이런 집권당의 전당대회가 정책이나 미래 비전 하나 없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좀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지자 간의 다툼이고 몸싸움인데 지지자뿐만 아니라 후보들도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김미정 의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더 보탤 것은 없고요. 한 가지 첨언한다면 결국은 지금 그 당권을 대통령의 권력으로부터 이제 되찾아 오느냐 마느냐라는 그런 어떤 극한 권력 투쟁이 아마 저런 폭력적인 양상이 나타나는 연료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폭력 사태에 를 다 후보자들에게 돌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저 개인적인 일탈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인 일탈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체로 정치 유튜브를 하는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지금 여러 정치 현장에 가보면은 정치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분들은 이제 조회수가 높아져야 네. 이제 그 수익이 창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자극적인 장면을 원하게 되고
심지어는 본인들이 자극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제가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혹시 이러한 폭력 사태도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이런 것을 방치를 하게 되면 그 세계대전이 아주 작은 사건에서 벌어졌듯이 우리 정치 현장이 어떤 폭력으로 얼룩져지는 것으로 되지 않을까 네.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렇군요. 이 폭력을 누가 먼저 썼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 영상에서 호랑이 무늬의 옷을 입은 남성이 처음에는 좀 지목이 되니까 이 남성이 그러면 당적이 어디냐, 누구를 지지하냐 이렇게 또 의문으로 이어졌고요. 혹시 더 나온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글쎄 뭐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유통일당에서는 동명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름의 당원은 있었는데 지금은 당적이 정리된 상태다 이렇게 네. 해명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유튜브를 하는 유튜버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어제 그 대회에서는 특정 후보를 이름을 이마에다가 쓰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도 그 후보를 지지하는 유튜버나 그런 사람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근데 글쎄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그게 정말로 지지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유튜버로서 어떤 조회수를 올리거나 그거로 인해서 이른바 어그로라도 끌기 위해서 일부러 과장되거나 아니면 폭력적인 그 모습을 연출한 것인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고요. 네.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느냐,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느냐, 이거는 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겠죠. 그렇군요. 자, 장내뿐만 아니라 장외에서 이제 폭력이 이어졌거든요. 그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네, 네, 주먹으로 이제 턱을 가격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아마도 국민의힘 지지자가 차 안에서 저걸 목격하고 영상에 담은 것 같은데 바닥에 엉켜 있습니다. 그리고 내리치려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옆에서 말리질 않고 오히려 불편해 보이니까 옷을 벗겨주는 모습까지도 찍혔고요. 계속해서 위에서 아래로 가격하는 그런 영상이 담겨 있습니다. 김지현 의원님, 이 영상 보시고 페이스북에도 공유를 하셨잖아요. 예, 이제는 뭐 내려버렸습니다만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예. 사실은 이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 엄정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수사기관에서도 엄정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당의 그 어떤 축제라고 볼 수 있는 전당대회 현장에서 이런 폭력이 난무하고 더 나아가서 개인 간의 폭력 사태가 사실은 지지자끼리의 그 폭력이거든요. 이런 예. 것은 더 이상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저런 증오의 감정이 더 커져서 흉기라도 휴대하고 테러를 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실 그런 측면으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엄정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것이 지금 그 합동연설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남은 사람들끼리 그 폭력 충돌이 일어났고 저기 제가 보니까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방송에서 나온 것과 같이 말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람도 있어요. 예.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뭐 그런 얼마 전에 저 그 흉기에 피습돼서 사망하는 그 행인을 그냥 나머지 저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지켜보고 있었다 해서 중국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국인들이 굉장히 그 경악한 사건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 저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더군다나 그것이 국민의힘 그 전당대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봅니다. 네. 그 원인을 잘 분석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그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사태 이후에 이제 후보들 간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나경원 후보의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한동훈 후보 출마 자체에 이 엄청난 분열과 파탄의 원죄가 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인정 의원님, 뭐 특정 후보가 이걸 뭐 사주하거나 이런 구조는 아니죠. 그런데 이 사태 이후에 이제 후보들의 말을 보면 좀 전체적으로 책임감을 느낀다기보다는 누구의 탓이다
누구의 잘못이 있다, 누구에게 원죄가 있다 이런 말들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조차도 여전히 반성 못하고 있는 어떤 그 전체적인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야당이나 또 국민들이 이렇게 바라보실 때 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저렇게까지 폭력적인 양상으로까지 그 변질돼가는 모습 보면서 더 실망하게 되거든요. 대통령 지지율도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잘해보겠다고 전당대회하고 새로운 뭐 출발, 변화, 시작 이런 얘기하면서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급기야는 저런 적개심과 분노가 폭발해서 폭력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또 그게 누구 때문이야라고 얘기 올리는 것도 굉장히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고요. 네. 이 정도쯤 되면 오늘 뭐 토론회 앞두고 좀 자제하자. 우리 당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서로 조금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또 누구 때문이다라고 탓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어폐가 있는 모습이라고 보고요. 아까 한동훈 후보도 뭐 계획된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근거가 있나요? 원희룡 후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있어서는 안 될 폭력적인 사태가 벌어진 이후의 모습들조차도 그 수습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저는 언사들이 횡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미 지금 전당대회는 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출마 자체가 문제다. 그것도 1등 후보잖아요. 이를테면 한동훈 후보가. 그런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후보 자신도 일단 1등 후보니까 이제 견제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걸 텐데 서로 남 탓할 거 없고 어찌됐거나 4명의 후보가 과열 양상으로 이런 일이 빚어진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전당대회를 끝나고 어떻게 하려고 일어나 이 당이 그런 네.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이게 수습이 되겠습니까? 굉장히 더 어려워지겠다. 이 분열상을 누가 이거를 다 보듬고 상처를 치유해 가면서 집권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오히려 더 걱정이 되는 순간이죠. 네. 자, 김영현 의원님, 이제 경찰 수사로 이어질 텐데 이거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됩니까? 이러면 폭행죄? 이게 혹은 아마 뭐 정당법에 그 관련 규정이 있더라고요. 당대표 경선 등 자유방해죄가 있고요. 근데 자유방해죄요? 형법상으로도 업무방해죄가 뭐 성립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처벌을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이 문제에 관한하는 지금 국민의힘의 뭐 모든 후보들이 합심을 해서 좀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은 폭력을 민주주의 향연장에서 허용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폭력이 민주주의를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싹을 잘라버린다는 의미에서라도 엄중하게 모든 후보들이 이심 단결해서 이 폭력 사태에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동훈 후보의 여론조성팀 의혹을 놓고도 지금 굉장히 갈등이 깊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까지 가세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잠깐 정리하고 얘기를 나눠가겠습니다.